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D&D 파마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강한 것 같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좀 약해지죠. 이게 이제 이 선물 옵션 만기라서 그렇습니다. 12월에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한 해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그래서 12월에 선물 만기일은 심판이 이제 호루라기를 부는 겁니다. 이제 한 해 농사 다 지었으니까는 강제 청산하고 오늘로 그리고 2026년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콜옵션이나 풋옵션의 매도세 이게 이제 청산 물량이 나와서 강제적으로 이제 증시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이 D&D 파마텍이 있어서 뭐 안 좋은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엊그제 주주분들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JP모건 헬스케어 1월 15일이죠. 내년 1월 15일 날에 이제 D&D 파마텍 여기서 나가니까는 DD01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분명히 이거 이제 기술 수출 이야기 나올 것이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24주 데이터 이거 이제 발표하니까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몸값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아케로 같은 애들이 아케로 테라퓨틱스가 4.8조 원 기술 수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DD01은 이 아케로의 가격보다 훨씬 초과시키는 이거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더 내재가 되어 있는지 이걸 짚어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 D&D 파마텍이 그러면은 DD01을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 애로 하면은 이거 이제 뭐 무기가 더 있는 거 없는 거 아니냐? 있는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숨겨둔 비밀병기까지 주주보도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주가는 저는 무릎 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미국의 보험사들이 있죠. 미국의 이제 보험사들은 사실상 이제 위고비나 jet바운드 같은 단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지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제 서로 살 빼려고 이뻐지려고 잘생겨 보이려고 그러니까는 비만 치료제 남용 난도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이제 급여 적용을 꺼리고 있는데 지금 DD01이 킬러 콘텐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간질환 치료제라는 명찰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게 뭐예요? DD01의 두 번째 포인트 자체는 간질환 치료제는 맞아. 그래서 보험 적용은 돼.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맞다 보니까는 살도 위고비보다 더 잘 빠지네 이거예요. 지금 포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 그냥 메시 치료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베링거 인게라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압도적이에요. 2배, 3배 이상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효능 자체가. 자,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살까지 더 빠져. 근데 어떤 거보다 더 잘 빠져? 위고비나 잭바운드보다 더 잘 빠져.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내가 내 돈 100만 원 내고 위고비를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라에서 병원비 대주는 DD01을 맞겠습니까? DD01 맞으면서 살 빠지는 기적까지 체험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나라 병원비 대주는 DD01을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제약사가 DD01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뭐냐면은 야 이거 한 마리 토끼가 아니다. 야 이거 2마리 토끼다. 2마리인데 이 정도 급여까지 되면은 살까지 빠지니까는 매출 급성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이런 관점으로 DD01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험사 빗장을 여는 만능 열쇠로 지금 급성장을 하니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메시만 있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 보험급여 되니까 환자 부담 줄어들어서 매출 올라가죠. 빅파마들은. 그러니까 이게 탁월하게 빅딜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DD01 포인트가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가 이제 1월 15일 D&D 파마텍은 마지막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 날에 발표를 하니까는 주가는 이제 이 스케줄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제 직전 고점 돌파를 미리 해주거나 돌파 준비 발사대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DD01이 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지, 왜 글로벌 빅파마들이 서로 웃돈을 더 지불해 줘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JP모건이 미리 캐치해서 이건 진짜다. 이거는 진짜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진품명품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지금 D&D 파마텍이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야, 그러면은 DD01이 이제 뭐 한 5조 원, 뭐 이 정도의 라이선스 아웃이 터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또는 뭐 3조 원에 터져도 로열티 많이 받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빅딜이 터졌어. 자 빅딜이 터지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그 후에 D&D 파마텍의 주가 리레이팅 할 수 있는 비밀병기가 내재가 되어 있느냐. 요것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NLY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D&D 파마텍이 국내 퍼스트 바이오 테라피틱스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저분자 화합물인데 DD01의 뒤를 이을 이제 숨은 다크호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NLY02가 이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그 ABL 바이오의 BBB 셔틀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ABL 바이오가 뭐 사노피라든지 일라일리 조단위 라이선스 아웃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항체, 즉 이 항체라는 게 덩치가 큽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뇌 장막, 바리게이트를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켜주게 만드는 게 이제 셔틀이기 때문에 몸집이 큰 항체가 이 트럭의 짐칸에 몰래 타고 들어가서 뇌 장막을 이제 통과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D 파마텍의 NLY02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화합물이라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덩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셔틀 따위는 필요가 없이 그냥 뇌 속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리케이트를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뇌혈관 벽의 미세한 틈이나 수용체를 타고 혼자서 쑥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퇴행성 뇌질환이죠. 퇴행성 뇌질환, 치매라든지 루게릭병, 요러한 이제 질환에 있어가지고 D&D 파마텍의 NLY02가 사실상 치트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보자면은 지금 이제 제조 원가라든지 투여 방식 측면에서 기존 BBB 셔틀과 D&D 파마텍의 NLY02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지금 항체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BBB도 생물학적 공정이 필요해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사 한 방에 뭐 수백만 원씩 해요. 근데 이제 D&D 파마텍의 NLY02는 저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화학 합성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서 대량 생산이 쉽고 싸요. 박리담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셔틀 같은 경우, BBB 셔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라서 입으로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가 돼버리다 보니까는 무조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것은 환자들 입장에서 병원을 가야 된다는 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NLY02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는 경구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알약으로. 그래서 집에서 환자들이 편하게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물 한 잔이랑 꿀꺽 삼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실용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빅파마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NLY02를 지금 바라보느냐? 결국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빅파마의 고민이 뭐냐면은 3세대 이제 치매 치료제들 뭐 레켐빅, 키순라 같은 거 이게 뇌 속의 쓰레기라고 불리우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치우는 청소부들입니다. 지금 이 치매 치료제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청소는 잘해. 근데 뇌 속에서 이미 불이 난 염증, 이 신경염증은 이거는 잘 못 꺼요. 청소를 잘 못해. 이 부분은. 그리고 자, 이 부분을 굳이 청소를 하려고 했다가 뇌혈관이 터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매 치료제도 툭 까놓고 보면은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그냥 반쪽짜리. 자, 그러면은 이러한 뇌 질환 치료제와 D&D 파마텍의 NLY02가 시너지를 이루면은 어떠한 결과가 이제 귀결이 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제 NLY02의 역할이 이제 치매 치료제나 뇌질환 치료제랑 같이 쓰이면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NLY02는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뇌 속의 염증, 그러니까 뇌 이 속의 염증을 우리가 불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불을 그냥 한 번에 꺼버리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 소방수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빅파마 고민은 우리가 레켐빅 키순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인 이유가 이런 부작용이 나오니까는. 근데 사실상 이제 D&D 파마텍의 NLY02랑 같이 쓰면은 이거는 마치 삼겹살만 먹으면은 느끼하잖아요. 삼겹살만. 그냥 이 삼겹살만 구워 먹으면 느끼하니까는 쌈장을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LY02가 이제 삼겹살에 찍어 먹는 쌈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치매 같은 경우 뇌질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은 치매가 이제 뇌에 기억하는 방에 불이 난 것이고 파킨슨병은 뇌에 운동하는 방에 불이 난 것이고 류게릭 같은 거는 이제 뇌의 신경의 방에 불이 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지금 이 뇌질환들은 각각 방마다 전용 소화기를 따로 구비를 해야 됐어야 됐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방마다 전용 소화기가 있어야 되니까 운동하는 방에 있어야 되고
기억하는 방에 전용 소화기가 있어야 되고 신경의 방에다가도 이제 전용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각 방마다 전용 소화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개발도 어렵고 실패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D&D 파마텍의 NYL02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에 불이 났든지 간에 그냥 그 불만 제대로 꺼버리는 물대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증 이것만 골라서 진정을 시킨다. 뇌 속을 금방 통과해버리니까는 뇌를 이제 금방 투과를 시키니까는 이러한 불을 금방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츠하이머 시장 규모가 대략 뭐 200조 정도 하고 파킨슨병 10조에다가 뭐 다계통 위축증이라든지 루게리까지 합치면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까지 선점을 하니까는 D&D 파마텍은 사실상 이 하나로 이 세 가지 이상의 뇌질환 치료제를 선점할 수 있는 치트키를 지금 조용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빅파마들의 현재 고민을 봤을 때 이 NYL02가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DD01 이거를 잇는 거대한 금광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뭐 무증 이후에 상장된 물량을 소화시키느라 이러한 조정이 나온 것 뿐이지만은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였습니까? 펩토론을 보셔라. 펩토론은 유상증자다. 근데 유상증자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은 소화를 시켜주면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사실상 D&D 파마텍이 그대로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NLY02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성공하면은 원소스 멀티 유즈 하나로 이제 여러 이 뇌질환 치료제를 동시 협업까지 가능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D&D 파마텍의 시가총액을 그 이상 여러분들 그 이상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사측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D&D 파마텍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코스닥 150 편입도 있죠 여러분들. 코스닥 150 편입도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이랑 액티브 자금이랑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쏠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은 기본빵으로 들어오는 거고 액티브 자금은 이 주식이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기존에는 뭐 1,000억, 2,000억. 근데 얘는 더 박아야 돼.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따로 국밥식으로. 근데 얘는 더 들어오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비싼 수업료. 단순 뭐 손절하면서 돈을 잃는 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경력이 15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싼 수업료는 내 눈앞에서 뻔히 터진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이 가장 비싼 수업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손절을 우리가 하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던 손절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황제주 하나만 잘 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만 메꾸는 게 아니라 계좌 앞자리를 바꿔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그 기회비용 그게 가장 비싼 수업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하나 좀 드려볼 테니까는 이거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2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